이하 자료는 서종택 세무사님의 공인중개사 교육자료를 기본으로 가필, 편집, 추가, 수정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2024년과 202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중에서 특히 1세대 1주택 특례와 상승임대주택 과세 특례, 그리고 고가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확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에 대하여 2024년 1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는 혼인이나 동거봉행을 사유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유 및 제156조 5의 제6항,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9조 2의 제2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이른바 동거봉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년까지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배우자가 혼인을 통해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5년 동안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였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 특례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혼인한 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해당 주택이 비록 일시적 2주택 상태일지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고령 부모와 자녀 간 동거 확대를 장려하고 동시에 혼인 후 주택 처분 시점에서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승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두 번째로 설명드릴 개정 내용은 상승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상승임대차 계약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에 따라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제7항에 근거합니다. 상승임대주택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장기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면 양도시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새로운 상승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은 반드시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임대보증금 또는 월차임이 인상률이 직전 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새로운 계약은 반드시 주택을 매수한 이후에 체결되어야 하며 다섯째,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을 단순 승계한 경우는 해당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요건인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임대료를 낮추고 임차인을 보호한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적용기한 연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장기 임대차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3. 고가주택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구체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개정사항은 고가주택을 두 채 보유한 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합니다. 기존에는 간주임대료 과세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적용되었고 그 중에서도 소형주택 즉 기준시가 이어 권 이하 및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고가주택을 두 채 보유한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산정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전세보증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후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세 및 간주임대료 과세 체계를 요약하자면 1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보유주택이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월세 수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는 과세되지만 간주임대료는 고가주택 2채 이상 플러스 전세보증금 10여 건 초과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초과분부터 간주임대료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고가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수 목적이 아닌 고가 전세자산 운용을 통한 소득에 대해 합리적인 세 부담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들은 모두 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목적을 존중하면서 세제상 불합리한 이중과세나 단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혼인이나 가족 부양이라는 실질적 필요에 의한 일시적 2주택은 더욱 유연하게 인정하되 고가주택을 활용한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과세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상승임대차 계약에 대한 혜택 연장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안정화를 동시에 꾀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2월 28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주택 관련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전문 강의 형식의 해설문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며 각각 주택에서 상가 등 비주거 용도로 용도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의 합리화, 그리고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1주택을 주택 괴용도로 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합리화, 2025년 2월 28일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주택을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됩니다. 이 개정은 기존의 세무실무상 불합리한 과세 방식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매계약이 먼저 체결된 후 잔금 청산일 이전에 주택의 용도를 상가 등으로 변경한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건물이 더 이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매수인과의 계약 당시에는 엄연히 주택이었고 실제 용도도 주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실거래 관행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 21일자로 세정 해석을 통해 계약일 현재의 용도 기준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10월 21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양도일 현재 해당 건물이 주택이 아니더라도 계약일 당시 주택이었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이 명확히 법제화됨으로써 2025년 2월 28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시 주택이었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역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과거에는 비과세가 배제되었고 장특공제도 최대 30%로 제한되었던 바 이번 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실질적 완화를 의미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개정이 멸실조건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 내용에 따라 주택이 철거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면 해당 건은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멸실을 전제로 함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20일 이후 체결된 멸실조건부 계약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 범위에 포함시키는 세제 개편. 두 번째로 중요한 개정사항은 장기 임대주택 범위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추가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 역시 2025년 2월 28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본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고 그 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이 아닌 본인의 실거주용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거주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단 1회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주택 매매 시장에도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러한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앞으로는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여러 차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장기 임대주택의 범위에 새롭게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6월 4일부터 등록이 가능해지며 등록된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아파트는 제외되며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만이 해당됩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요건. 구청 및 세무서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임대사업자 지위를 갖춰야 합니다. 의무 임대기간.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최소 6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그보다 짧은 기간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시가 요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로 기준시가가 제한됩니다. 면적 요건.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298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입형 임대주택은 면적 요건이 없습니다. 주택수 요건. 건설형은 최소 2호 이상을 공급해야 하며 매입형은 주택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료 증가율 요건.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로 제한됩니다. 소재지 요건. 건설형은 지역 제한이 없지만 매입형 임대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는 위치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임대사업자의 세제상의 혜택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주거 안정 및 시장 유인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세법 개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실제 거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택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비과세 판단 기준을 계약일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한 세제 적용의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장기 임대주택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의 임대 공급 참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거주주택 양도 시의 비과세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납세자의 과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보유 및 임대 양도와 관련한 세무계획 수립에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배제기간 1년 연장 및 단기 민간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규정 신설. 2025년 2월 28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양도분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조치가 기존보다 1년 더 연장되고 또한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제외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우선 종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았고 동시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하는 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한시적 배제 기간이 2026년 5월 9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이 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역시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과세 배제 적용은 무차별적인 혜택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의 저가주택이나 혼인, 취학,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도 제외하고 동시에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둘째,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되는 주택 중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 민간 임대주택 중 일부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여기서 장기 민간 임대주택이란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된 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6월 4일 이후에 등록된 단기 민간 임대주택부터 적용되며
해당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양도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은 다주택자의 양도 유인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7.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세부 요건 규정.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분부터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 대해 특별한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주택 취득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이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기본 공제 12억 원이 인정되며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세액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주택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대부분은 제외되지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과 같은 시, 군구에 속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양도소득세 적용 시에는 취득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규정은 실질적인 지방 이주화 정책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로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정주 요건의 충족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8.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세부 요건 규정. 2025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된 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8 및 동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경정되는 과세건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해당 주택은 반드시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수도권 내 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주택은 준공 후 미분양 상태로 최초로 분양되는 주택이어야 하며 매매계약의 최초 계약자여야만 특례가 인정됩니다. 즉, 타인의 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 상태였다는 사실은 관할 지자체장이 날인한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도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특례는 지방의 공급 과잉 해소, 미분양 정비, 그리고 1주택자의 이주 및 내 집 마련을 유도하는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으며 지방주택시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맺은 말. 이번 제6항부터 제8항에 해당하는 세제 개편은 단순한 세금 완화 차원을 넘어 주택 공급의 재조정, 지방 정주 유도,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 유인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입체적인 세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무자, 세무사, 투자자 또는 정책 담당자라면 이 개정안의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납세자별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9. 2025년 적용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 해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적용 기준 일반 규정. 우선 분양권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기본적인 취득세 세율 판단 기준은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 시점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세율은 분양권 취득 당시에 1세대 내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내에 이미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 분양권을 추가로 계약하고 이후 잔금을 치른다면 이는 3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인 8%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반면 분양권 계약 이후 기존의 두 주택을 매도한 뒤 잔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여전히 3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주택의 경우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일반 주택은 잔금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분양권은 계약 시점에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잔금일이 취득일로 인정됩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2023년 1월에 자녀가 무주택자로 분양권에 당첨되고 이후 부모가 3주택자라는 사유로 세대 분리를 한 후 2025년 3월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녀 세대가 분리되었고 소득 요건도 충족되었다면 분양권 취득은 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세율 판단 기준 개정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 취득 시점에 주택수 판단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분양권을 취득한 그 시점에 주택수를 기준으로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세대 내에서 가장 먼저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일, 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22년 1월 10일에 분양권을 계약하고 이후 배우자에게 2025년 2월 2일에 50%를 증여한 경우 주택수 판단 기준일은 각각 남편 2022년 1월 10일 배우자 2025년 2월 2일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2025년 1월 10일에 분양권을 계약하고 배우자에게 같은 해 5월 20일에 50%를 증여한 경우 부부 모두 동일하게 2025년 1월 11일 기준일로 삼화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개정은 분양권 거래 시 증여양도, 간의 시차로 인한 세율, 혼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라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수 제외 규정 신설 2025년 1월 2일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하며 시가표준액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단, 이 특례는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또는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즉, 수도권 외 지역에 있으면서 정비사업지구에 속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갑씨가 2024년 12월 23일에 전남 소재 A주택을 취득하고 2025년 4월 15일에 경기 소재 B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A주택은 2025년 1월 2일 이전 취득한 주택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 시 4주택 보유자가 되며 취득세율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A주택을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B주택 취득 시 3주택 보유자로 판단되고 이 경우 취득세는 8%로 낮아지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식 명확화 2025년부터는 주택 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 방식이 명확히 정리됩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용도 변경일 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며 종전에는 취득일 기준으로 계산하던 방식을 보완하여 주택으로서의 실질적 사용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에도 계산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전체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중 큰 값을 적용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비주택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 거주기간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고 이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나들이가 상가 건물로 5년 보유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3년간 거주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르면 최대 24%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만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상가 보유기간 10%, 주택 보유 12%, 거주 12%를 각각 합산하여 총 34%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개정은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전환한 자산에 대해 공정한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주택 전환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그동안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요건을 판정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거주하지 않은 상속인이 기준자일 경우 전체 상속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해석을 보완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가장 오래 거주한 사람의 거주기간을 전체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50%, B가 25%, C가 25%로 주택을 공동상속받았고 B가 2년간 거주한 반면 A와 C는 거주하지 않았다면 기존 규정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A가 기준자가 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서는 B의 2년 거주기간이 전체 거주기간으로 간주되므로 A, B, C 모두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은 실질적으로 주택에 거주한 상속인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상속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무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들 세법 개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세율 적용 시점, 세대 분리 요건, 주택수 판단 기준, 용도 변경에 따른 보유기간 판정, 공동상속 판단 기준 등 실제 과세 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납세자는 물론 실무자 역시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야만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절세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분양권 관련 규정과 비과세 요건의 변경은 취득 시기와 방식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세 부담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혼인 출산 관련 증여재산공제 제도의 도입 및 적용 요건 해설 2024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지는 증여분부터 혼인 및 출산을 사유로 한 증여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세제도적 장치입니다. 우선 이 공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혼인의 경우는 혼인 전 2년부터 혼인 후 2년까지의 기간 중,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혼인과 출산 각각에 대해 1억 원씩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유를 합산하여 총 1억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혼인을 사유로 6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후 출산을 이유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더라도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기존의 기본 증여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출산 공제 1억 원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1.5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과거에 대여의 형식으로 지급된 자금을 혼인 후에 채무 면제하는 방식으로 증여로 전환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은데 현행 해석상 이는 혼인 출산 목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무 면제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배제 사유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양도소득세 실무쟁점 해설 1. 2009년 3월 16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이 항목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지만 그 이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어떤 양도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 변경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26일 자유권 해석을 통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된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가 양도 시점 기준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취득한 주택도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한 이번 해석 변경에 따라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만 단기 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며 아직 공식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납세자는 이와 관련한 해석 변경 공표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택 부수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 관련 해석. 주택에 부수된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토지가 나대지로 존재하던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나대지를 매입하고 2020년에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주택 보유기간은 2015년이 아닌 2020년부터 기산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것입니다. 즉,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 요건은 주택이 된 이후 시점부터 따져야 하며 나대지 상태에서 보유한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상속받은 입주권의 완공 후 양도 시 세율 적용 기준.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자산은 처음에는 주택이 아닌 권리로 간주됩니다. 이후 입주권에 따라 신축된 주택이 완공되어 등기되면 비로소 주택으로 인정되며 양도 시에는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되며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상속인의 주택수, 보유기간,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2주택 이상 보유 중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장기 임대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기한에 대한 특례. 장기 임대주택 보유자가 보유 중 자신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장기 임대주택이 시, 군, 구청에 의해 등록 말소되기 이전에 자신의 거주주택을 양도해야만 합니다. 만약 등록 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주택의 멸실 및 등록 말소 절차가 언제 완료되는지 행정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거주주택 양도 시점과의 관계를 명확히 조율해야 절세 전략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오피스텔의 주택 전환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판단.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이 잔금일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 플러스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 당시에는 비조정 지역이었으나 입주 전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오피스텔 취득 전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과 잔금일 등기일을 비교하여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무주택자라는 이유로 거주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거주 여부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사실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오피스텔을 활용한 절세 전략 시 반드시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항목들에 포함된 개정 내용 및 실무 해석은 혼인 출산과 같은 사회정책적 요소를 반영한 세제 지원부터 부동산 거래의 양도소득세 실무 판단 기준 정비, 그리고 비과세 요건 명확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법 해석의 변경과 판례 반영이 점차 많아지는 만큼 세무 실무자나 납세자 모두 개정 시기, 적용 요건, 대상 자산의 성격과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방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